지난 시간엔 잘 했나요? 내가 없어서? 네? 강영섭 교수님하고 연락 씨하고 새로 한 분이 오셨구나. 네. 기획과에서 왔다랬나? 네. 네. 어느 교수님 얘기라고 했어요? 최상님. 최상님이었어요? 오늘 처음 온 거예요? 아니, 점심시간에. 아, 그랬어요? 소프트웨어 소개한 거 있죠? 네. 모티스. 오늘은 그 플랜트 이코노믹스, 마켓 비즈니스 모델 있고, 턴 프로젝트 오늘 또 여기도 배포네? 어떻게 됐죠? 턴 프로젝트 배포는? 스케줄이? 박창국 교수님이 잘 알 텐데. 네? 네. 그걸 좀 문의해서 그 사이에 몇 번 얘기를 했을 텐데 조금씩 어디까지 얘기하셨나? 전혀 안 했나? 턴 프로젝트? 네, 그냥 저번 학기에 했던 거에 플러스 알파 하는 형식으로 맞아. 하실 거라고 네. 말씀하셨고 제가 상세한 건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오늘 좀 얘기를 드려야 되겠네. 네, 이메일을 좀 돌려서 다음 주에 오셔갖고 나눠주시려나? 그렇습니다. 뭐 행정적으로 질문할 거 뭐 있으면 하세요. 스케줄이나 없어요? 슬라이드는 다 보냈는데 못 받았나요? 아니요.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었어? 네. 내가 지금 앉아서 슬라이드 몇 개 좀 추가했는데 그건 다들 안 받았을 테니까. 이거는 뭐 작년에 우리 박창국 박사님이 세미나 했던 내용을 제가 조금 거의 뭐 손 안 대고 지금 앉아서 몇 개 슬라이드 넣습니다만 보십시다. 그래서 코스트 어널리시스인데 여기서 이퀴프먼트 코스트가 제일 핵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해양 플랜트에서는 지난번에 아마 내가 강의할 때도 잠깐 나왔었는데 전체 브레이크다운이 어떻게 되는지 나왔었어요. 헐 부분이 어떻고 탑사이드 부분이 얼마큼 되고 하는 비용들이 나와 있었는데 뭐 반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탑사이드가 더 많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비용이 크게 치면 근데 그 탑사이드의 대부분이 이퀴프먼트 코스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비들이 그냥 그 케미칼 플랜트를 정유 공장을 배에 올려놓은 거다. 그렇게 얘기 쉽게 하면 되니까 그 탑사이드가 정유공장이고 정유공장을 구성하는 것들은 여러 개의 공정 장비들이지. 그들이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죠? 파이프를 타고 쭉 흘러가면 휘발유가 쭉 나오는 거지. 여기는 휘발유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플랜트 인더스트리를 정치산업이라고 해요. 정치산업.
장치 비용,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시설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 비용이. 공장에 가보면요, 그 정유공장 같은 데 가봐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 여기 사람이 근무하는 사람이 어디 있지? 원자력 발전소도 그래. 원자력 발전소도 그렇고. 또 그렇다는 데가 아마 반도체 공장일 거야. 반도체 공장. 예. 그런 데가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삼성전자가 새로운 반도체 공장 증설하는데 3조 투입했다. 조 단위로 투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대부분 장비 비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인스톨드 코스트라는 거는 인스톨레이션 코스트가 있는 거죠. 이퀴먼트는 이제 사는 비용이 무슨 카탈로그 코스트라는 게 있는데, 카탈로그에서 내가 판매하는, 제조업체가 판매하는 비용이 있고, 그 판매하는 걸 사서 가져다가 설치하는 게 비용이 들어가. 조그만 것들은 별로 택배만 쓰면 되는데, 택배만 하면 되는데, 여기다 메모리 카드 증설하는데 택배로 받아서 내가 끼면 되니까 인스톨레이션 비용이라는 게 택배 비용밖에 없는데, 이거는 일단 크고 무겁기 때문에 운반 비용이 만만치 않고, 그 다음에 인스톨레이션 크고 무겁기 때문에 내가 못하고, 그 다음에 그거 하기 위해서 부가적인 무슨 장치를 해야 돼. 뭘 튼튼한 다리를 놓는다든지, 마운팅이라는 걸 합니다. 마운팅. 이 배가 또 움직이니까 배 움직이는 거에 의해서 덜 영향을 받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그 군함 같은 경우는요, 대포를 쏘잖아? 대포를 쏘면 그 대포가 배를 흔들어줘. 그래서 진동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배가 흔들려서, 그래서 그 진동 때문에 밑에 있는 레이더 장치가 망가져. 전자장치가 망가져. 그래서 그 마운팅에 소프트 마운팅을 해줘서 진동이 전달 안 되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서로 그러죠. 서로 영향을 받아. 배가 흔들려서 영향을 안 받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내가 너무 많이 흔들려서 배가 영향을 안 받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마운팅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인스톨레이션 코스트가 많이 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코스트 에스티메이트 베이시스 인덱스가 기준이 되는 가격, 견적이라고 부릅니다. 견적. 내가 집을 짓는데 1억 원 줄 테니까 내가 목조주택 2층짜리 목조주택 하나 줘주세요. 그러면 건설업자들이 와서 내가 더 잘 짓니다. 3명이 와서 내가 더 좋은 집 줘줄 테니까 나는 1억 원 주시면 한 달 만에 이렇게 예쁜 집을 줘줄게요. 또 저 사람은 와서 또 막 나를 꼬시는 거죠. 꼬시는 거야. 서로 따가려고. 조선소가 하는 역할도 똑같아. 그죠? 쉘이 FPSO를 1조 원에, 2조 원에 주문을 내려고 그 call for 리퀘스트지. 비딩, call for bidding 하면은 전부 와서 대우조선도 가고, 삼성조선도 가고, 현대조선도 가고, 중국조선소도 오고, 일본조선소도 오고, 와서 입찰하는 거죠. 입찰. 나는 2조보다 10% 싸게 해주겠습니다. 그 대신에 설비는 이렇게 좋게 해주겠습니다. 도면 가져갔다. 그게 견적하는 거죠. 근데 그 견적이 잘못되면 손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조선소들이 지금 다 손해보고 있어요. 지금 잘 모르고 덤볐다가. 네. 그게 견적입니다. 코스트 에스티메이션. 중요하죠. 왜냐하면 계약을 맺기 때문에. 건설업자도 마찬가지야. 건설업자도 자기가 많이 접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사람은 자신 있게 이거 9천만 원이면 내가 원하는 뭐가 있어. 내가 집주인이 원하는 게 있어. 2층 목조주택인데 조 옆집에 조집같이 하면서 대신에 샹들리에는 뭘로 바꾸고, 욕조는 뭘로 바꾸고, 부엌은 어떻게 바꿔주고, 이렇게 바꿔주세요 할 거야 보통. 네. 그 많이 접은 사람은, 나 100채 접은 사람, 비슷한 집을 100채 접었으면 뻔해. 머릿속에서 계산 안 해봐도 알아. 저거 한 9,000이나 8,500원 질 수 있어. 네. 그럼 근데 안 접어 처음 해보는 사람은 그게 있나? 정보 수집해서 막 자기가 계산해보고 막 잘 안 맞지. 네. 그게 견적이고 중요하다. 계약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조선소들이 몇천억씩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스페네라는 그 회사 이름이죠.
이카루스는 소프트웨어 이름이고 거기에 프로세스 이밸류에이터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것이 견적을 하는데 쓰는 거다. 우리가 써볼 수 있는 건가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하이시스 패키지로 같이 있어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난번 프로젝트 때 써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근데 우리 이걸 소개해주는 시간은 없겠지? 됐나? 계획이 없죠? 필요하면 제가 할 수 있어요? 간단히 할수 있어요. 그럼 뭐 프로젝트 시작한 다음에 또 하죠. 나중에 한번 해보는 게 좋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EPC라는 거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그게 이 뒤에부터 먼저 설명하는 게 낫겠다. 이게 피아텍이라고 하는 그 컨소시엄이라고 그랬는데, 피아텍 내가 설명 한번 했나요? 피아텍? 안 했나요? 네, 안 했어. 네. 그 텍사스는 어디쯤 있나? 텍사스. 어? 미국에. 텍사스. 어디쯤 있는지 대충 아는 사람. 텍사스. 손들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몰라. 걸프 오브 멕시코 어디쯤 있는지 아는 사람. 걸프 오브 멕시코. 모르는 사람. 뭐야? 알아? 뭐라? 에? 잘 몰라요? 걸프 오브 멕시코. 미국이 어떻게 생겼다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이러면 되려나? 네. 이 정도 되나? 미국이? 이 정도 되나? 네, 여기가 걸프 오브 멕시코죠. 여기 남미고 남미. 네? 여기 캐나다고. 미국은 이 정도 그리면 대충 그린 것 같은데. 여기 뉴욕이 요쯤 있나? 네? 뉴욕. LA 한 요쯤 있고. LA. 여기 걸프 오브 멕시코예요. 걸프 오브 멕시코. 이 멕시코만. 네? 여기 멕시코가 있고 진짜 실제로. 멕시코가 여기서부터지? 멕시코. 여기까지 멕시코 아닌가? 아, 중미가 있지. 멕시코는 여기까지구나. 멕시코. 여기 좀 더 올라갈지 모르겠네. 네. 아, 텍사스는 여기가 텍사스죠. 여기 이렇게 텍사스가 있지. 텍사스. 제법 크지? 텍사스. 휴스턴이 거기가 지금 중심지가 됐죠. 걸프 오브 멕시코에서 기름이 워낙 많이 나서 거기가 휴스턴이 바로 이 텍사스의 중심에 요 바닷가 어디쯤 있는데 거기가 이제 이 석유 산업의 중심지가 됐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에너지밸리라고 부르는데, 에너지밸리. 거기에 우리가 지금 그 배우려고 하는 피드 설계를 제일 잘하는 회사들이 거기 다 몰려 있는 거죠. 쉘이랑 그런 오일 메이저들도 거기에 중심 기지들이 다 있고, ABS도 글로 이사 갔어요. ABS가 뭔지 아나? ABS 뭔지 아는 사람? ABS. 미국 성급협회. 네. 거기 휴스턴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OTC라고 오션 테크놀로지 컨퍼런스라고 하는 컨퍼런스가 매년 5월에 열리는데 나도 작년에 처음 가봤는데 오션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오션이 맞나요? 옵쇼가 맞나? 옵쇼 테크놀로지 컨퍼런스가? 옵쇼 테크놀로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 킨텍스만 한 게 한 3개, 4개? 그거 다 같은 컨퍼런스에서 하더라고. 한 컨퍼런스. 다 못 다니겠더라고. 다 못 다녀. 구경을 못 하겠어. 하여튼 그 텍사스의 오스틴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 대학 안에 있는 어떤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 어떤 단체죠, 단체. 피아텍은 단체인데 건설 플랜트 분야에 IT 융합하는 그런 컨소시엄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만든 그 로드맵이라는 거죠. 캐피탈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장치 산업, 아까 내가 반도체, 뭐 플랜트 이런 걸 장치 산업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은 별로 없고 투자하는데 거의 장치에 돈이 들어가는 설비에 그런 산업 종류를 장치 산업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프로젝트를 캐피탈 자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프로젝트 그런 뜻입니다. 캐피탈 프로젝트. 그래서 그 프로젝트 로드맵 비전인데 여기서 보시는 게 지금 디자인, 그 다음에 프로큐먼트, 컨스트럭션, 이죠. 이게 엔지니어링입니다. 엔지니어링을 디자인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EPC 이렇게 되는 거죠. 네? EPC.
그리고 그 앞에는 플래닝이 있고, 플래닝. 뒤에는 오퍼레이션 앤 메인테넌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리페어링, 메인테넌스, 오퍼레이션. O&M이라고 많이 불러요. O&M. 오퍼레이션 앤 메인테넌스. 네. 장치 산업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왜냐하면 사람도 별로 없고 오래 쓰거든? 오래 씁니다. 원자력 발전소 50년 쓰고 그 다음에 또 수명 연장해서 10년, 10년씩 연장하고 있고 그래. EPC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EPC.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EPC 사이클인데 이거는 이제 그 EPC를 쓰지 않고 이 여러 단계를 쓴 거네요. 다른 단계를 씁니다. 프로큐어먼트는 들어왔네. 디자인, 이게 엔지니어링, 프로큐어먼트, 컨스트럭션. 아, 이렇게 돼 있네. EPC구나. EPC. 네. 이쪽은 accuracy 쪽입니다. accuracy. 견적을 하는데 견적의 어떤 그 정확도? 네, 정확도를 얘기하는데 견적이라는 게 코스트 에스티메이션. 내가 아까 1억에 짓는데 한 9천, 8,500이면 짓지 않을까? 그게 견적이죠. 자, 그 견적을 잘못하면 손해보는 거고 조선소가 손해보려고 장사하겠어요? 엄청나게 준비해서 했는데도 몇천억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금. 왜 그랬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뭐 지금 분석하고 있겠지. 다음에는 또 그러면 안 되니까. 그게 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졸업해서 가서 할 일이 그런 것들. 물론 동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동계산은 딴 데서 하지만 동계산을 위한 백데이터를 만들어줘야 돼. 네. 이거 용량이 몇 기압의 장비죠. 결국은 장비를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 공정을 위해서 이거면 충분합니다. 그걸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걸 최소화 시켜줘야지 전체적으로 코스트 다운 되는 거죠. 이게 내가 20하고 21이라는 계산이 나왔는데 20에 맞추면 20짜리 펌프가 있는데 21로 계산이 나오면요 25를 사야 돼. 21이라는 거 안 팔아. 네. 뭐 그런 것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그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가 초기에는 굉장히 러프하게 나와요. 50%가 틀린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용량 계산도 50%가 틀렸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처음에는 그렇게 엉성하게 설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컨트랙트가 일어나는 시점이지. 네, 여기까지는 정확도를 지금 봐도 그래도 15% 정도의 에러가 포함되어 있네. 그죠? 근데 2조짜리 돈의 10%면 얼마냐? 1,500억. 2조짜리 2,000억. 15%면 3,000억. 3,000억이 이익 볼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는 거네. 딱 맞췄다 치면. 물론 자기가 조금 마진을 놓고선 견적이 아니라, 그렇지. 견적을 내겠죠. 입찰할 때. 뭐 저가 추절 경쟁이라는 말은 그거죠. 자기 견적보다도 싸게 입찰에 참여하는 게 추절 경쟁이지.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손해 날 줄 알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안 그런데. 그래서 스터디 에스티메이트, 그 다음에 디피니트 에스티메이트라는 게 이제 이게 계약을 맺기 때문에 이때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안 접었으니까 모르는 거야. 진짜 가격은 마지막에 알 수 있는 거죠. 다 만들어 봐야 하는 거지. 집 짓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8,500에서 9,000쯤 들 거다 하는 거는 예상이지. 그 사이에 뭐 물가가 뛸 수도 있고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끝나 봐야지 실제 이익 난지 손해 보는지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갈수록 이게 점점 더 정확해지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때쯤 되면 장비를 구매한다.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거는 캐패시티 계산을 하고, 우리 박창국 교수님이랑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게 캐패시티, 결국은 프로젝트가 용량 계산하는 거예요. 펌프 아까 내가 20짜리냐 21짜리냐 용량이 뭐 킬로그램인지 뭐 압력인지 모르지만 부피인지 모르지만 그걸 정하면 그거에서 사이즈가 결정되는데 그 사이즈는 아까 말한 것처럼 카탈로그에 의해서 점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캐패시티 그건 계산해서 나온 거고 그거에서 카탈로그에 의해서 뭔가 정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그 가격은 또 달라. 내가 이걸 똑같은 볼트를 사는데
아니면 배터리를 사는데 일제를 살리냐 중국제를 살리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값이. 물론 품질도 다르고 내구성도 달라. 예. 그렇지만 코스트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같은 캐패시티에 같은 사이즈인데. 그래서 코스트가 또 다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대량 구매하면은 이제 네고시에이션을 하죠. 다운시켜달라. 그래서 공동구매하는 거 아니에요? 공동구매? 예. 그리고 장기 거래하면 또 싸게 해줘요. 예?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질문 있어요? 질문. 새로운 사람 질문 좀 해봐. 전혀 모르는 거 막 얘기할 거 아니야 지금 내가. 막 다 모르는 거 아니야? 모르는 거 막 질문하세요. 질문 없어? 강제로 시켜야지 않아 또 여기도? 네, 조금 이따 강제로 시킬 거야 이제. 빨리 질문 준비하세요. 그래서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 에스티메이트라는 게 이제 그 얼만큼 러프한 견적이냐. 코스트 에스티메이션도 되고 뭐 두께 에스티메이션도 되고 엔지니어링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랜트 코스트를 예상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정보가 없다는 거죠. 정보가 없어요. 미니멀 디자인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정보가 많으면 정확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죠? 내가 아까 그랬잖아. 나 저런 집 한 100채쯤 접었어. 그게 다 정보와 경험이죠. 경험도 정보예요. 나 이거 처음 접어보는 집이야. 그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해양 플랜트 FPSO 지금 손해보는 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보가 부족해서,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컨테이너선은요, 1년에 60척씩 접었어. 현대중공업이. 지금도 짓고 있어. 그러니까 그 배가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꽉 차 있는 거죠. 주문이 새로 들어오면, 그거 작년에 졌던 그 배랑 똑같은 배네. 거의 비슷한 배야. 그 견적 그대로 보내. 이미 접었는데 뭐. 거기서 조금 뭐 뺄 거 더 할 거 조금 더 하면 딱 나옵니다. FPS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견적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similar plant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죠? 가장 유사한 배, 내가 해본 것 중에 해본 거 없으면 남이 거라도 빌려와야지. 남이 그걸 정보를 주나요? 안 주지. 하여튼 그래도 뭔가 퍼블리케이션에 나오는 여기 퍼블리케이션 얘기가 나옵니다. 배에서는 페런트십이라고 불러요. 페런트십. 기준이 되는 배. 가장 근접한 유사한 기준이 되는 배. 그 아까 말한 작년에 졌던 그 컨테이너선 그게 페런트십이에요. 그거 그냥 조금 고쳐서 그냥 똑같이 만들어주면 돼. 그게 페런트십. 그러면 쉬워지는 거죠. 저널들이 그 프로젝트 코스트를 출판을 한대요. 얼마나 좋겠어. 그 다음에 recent cost data가 available from SRI, CAM system. 왜 recent가 중요하냐면 물가가 자꾸만 오르기 때문에. 무슨 전쟁 나면 기름값 오르죠. 전쟁 날 것 같아도 오르죠. 금값도 오른다더라. 그렇게 변동이 심한데 환율도 변동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가격을 아는 게 중요하지. 10년 전에 했던 거는 소용이 없어. 핸드북, 레퍼런스, 플랜트 코스트 데이터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하는데 이 데이터는 굉장히 러프한 데이터만 발표를 합니다. 우선 디테일 데이터는 내놓질 않고 우리 한국조선소가 저번 컨테이너십 디테일 정보를 주겠어요? 중국에? 탑시크릿이야. 근데 이제 뭐 러프하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알려줘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쉘하고 대우가 이러이러한 FPS를 2조 원에 계약하기로 계약을 맺었대더라. 그런 정도는 나오는 거지. 그거보다 조금 더 나오면 다행이고. 어디랑 뭘 사기로 했대더라. 무슨 보일러는 뭐 어디서 엔진은 어디서 뭘 사기로 했는데 그 얼마에 사기로 했대더라. 그런 정보들이 조금 구석구석에 나오는 거지. 그런 걸 다 모아서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링 이퀘이션이라는 걸 씁니다. 스케일링 이퀘이션. 왜냐면 그 각각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 정보하고 기준 정보들이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퍼블리케이션 정보들하고 내가 계산한 정보하고 좀 차이가 나요. 여기 아까 여기 캐패시티라고 썼는데 내가 캐패시티를 계산했더니 아까 20이 나왔다 그랬나? 23이 나왔어.
그런데 퍼블리케이션 쫙 찾아봤더니 20짜리만 나와 있어. 그럼 20짜리 정보, 코스트 정보를 가지고 23짜리를 추측을 해야지. 그게 스케일링 해준다는 거야. 스케일링 해준다. 그리고 스케일링 기술 쓴다는 거고, 스텝 카운트 메소드를 한다는 거는 아마 나중에 또 나오려나? 하여튼 내가 그냥 하기로는 점프가 있다. 네, 그렇게 아까 얘기했죠. 20짜리, 21짜리, 23.5짜리 펌프는 없다. 네. 25 아니면 21밖에 없다. 예를 들면 그런 점프도 있고요. 또 다른 이거는 메소드가 있는 모양이네. 스텝 카운트 메소드가. 네. 케미컬 엔지니어링 플랜트 코스트 인덱스 퍼센테이지가 나와야 돼. 그냥 다이렉트 코스트 직접비 간접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직접비 간접비. 우선 간접비부터 봅시다. 간접비. 엔지니어링 슈퍼비전. 이거는 뭐 설계하고 감리입니다. 설계하고 감리. 건축물 할 때 설계, 시공, 감리. 세 건축물 이렇게 무슨 뭐 조감도 이렇게 가다가 보면 우리 기숙사도 지금 짓고 있던데. 그다음에 학생회관도 짓고 있지. 거기 이게 조감도 그려져 있지. 거기 글씨들 이렇게 써 있지. 거기 보면 설계, 시공, 감리가 나옵니다. 책임자들이야. 문제되면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설계, 시공, 감리. 울산의 경주인가 리조트 무너져서 학생들 죽은 데가 마우나 리조트. 그 누가 책임져야 돼? 설계, 시공, 감리. 누가 책임져야 돼? 다 책임져야 돼? 그 책임 나는 제대로 했는데 지네들이 잘못했어. 그리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설계는 제대로 했는데 쟤네들 시공할 때 볼트를 막 철근 빼먹었대. 경찰 조사해야지. 진짜 누구 말이 맞나. 네. 책임져야 돼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거는 엔지니어링 설계고 이거는 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둘 다 할 수 있어요. 네. 설계 회사 테크니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조선소에 가서 상세 설계를 할 수도 있고 KR에 가서 감리를 할 수도 있고 선거협회 가서 감리, 슈퍼비전. 엔지니어들이 다 필요한 거죠. 다 알아야지. 설계, 시공, 감리 다 기술을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 컨스트럭션 익스펜스라는 건 이제 그 주변 컨스트럭션 하는데 드는 여기 인건비는 어디 들어갔나? 인건비가 여기에 들어간 모양이네, 그지? 네. 인건비 여기 없죠? 네. 인건비 들어갈 만한 데가 여기밖에 없네. 그죠? 컨스트럭터스. 응? 밑에서 두 번째 거. 컨트랙터스 피라는 거는 그 컨트랙터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컨트랙터라는 건 하청업체 모양이다. 하청업체. 컨트랙터들. 협력업체들. 컨트랙트의 종류는 여러 개 많지만 내가 추측하기엔 그런 것 같아. 협력업체랑 컨트랙트에서 그 컨트랙터라고 불러요. 리갈 익스펜스는 그렇고 컨스트럭션 익스펜스가 인건비가 물론 엔지니어링 슈퍼비전에도 다 인건비죠. 설계도 인건비고 근데 그 외에 컨스트럭션 인건비나 자재비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고 컨틴전시는 이제 예비비고 자 이제 직접비가 더 쉬우니까 내가 어려운 거부터 한 거야. Purchased equipment 구매한 근데 이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대부분 반 40%까지 가니까 다 장비 사다가 하는 거라고 설치하는 거예요. 플랜트는 되게 그래요. 그다음에 인스톨레이션 피도 또 한 10% 돼요. 네? 이거 합치면 얼마야? 20%에서 54%야. 절반이 이거죠, 절반이. 군함도 그래, 군함도. 그러니까 껍데기는 얼마 안 나가고 거기 들어가는 미사일, 레이더, 무슨 전자장비, 어뢰, 폭뢰 그게 절반 넘어요. 헐값이 한 두세 배 돼. 첨단으로 갈수록 점점 더 많아져. 네. 몇 배 되는 경우도 있고 몇 배. 그래서 미국이 지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어요. 배는 한국에서 건조하고 가져가서 장비 설치는 자기네가 하겠다. 물론 설계는 자기네가 하죠. 설계해서 생산만 한국에 맡기고 껍데기만 가져가서 장비 전투체계지. 전투체계는 자기네가 다 설치하겠다.
인스트루멘테이션 컨트롤은 이제 전기 장비들. 여기 일렉트리컬 시스템이 또 있구나. 인스트루멘테이션 컨트롤은 계전이라고 부르는데 계측과 제어. 계측과 제어입니다. 플랜트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파이핑, 빌딩. 컨스트럭션인데 빌딩에 들어가는 다이렉트 코스트구나. 서비스 포함해서. 일단 야드 임프루먼트는 야드 설비죠. 뭐 크레인을 새로 설치해야 된다든지 뭐 드라이 도크를 새로 파진 않겠지 이거 가지고. 하여튼 뭔가 좀 수리 이 FPSO는 특별하게 뭐가 필요해. 크레인이 좀 높아야 돼. 뭐 아니면 겐트리 크레인은 지금 있는 거 갖고 안 돼. 뭐 그런 비용. 서비스 패실리티. 기타 서비스. 식당을 포함할 수 있을까? 랜드 비용도 포함시키는군요. 땅을 일단 한 몇 년 동안 거기 쓸 테니까, 그죠? 뭐 매달 내 땅 아니고 빌려서 쓴다 그러면 내 땅이라도 그만큼 코스트에 포함시킬 거고, 네? 내 땅 아니더라도 빌렸으니까 또 써야 되고, 뭐. 질문하세요? 그래서 비슷한 얘기들이 다시 또 다른 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퍼센테이지로 했네. 퍼센테이지로. 아까도 퍼센테이지였나? 이것도 퍼센테이지군요. 근데 여기는 여기를 100%로 했네. 그래서 이퀴프먼트, 머시너리, 파이프 밸브, 계전, 펌프, 컴프레서. 이것도 장비인데. 왜 이거는 패브리케이티드 이퀴프먼트라는 건 내가 자체 제작하는 장비입니다. 스스로. 나머지는 다 사들이는 장비들이네. 네? 이게 이제 프로큐어먼트에 여기 해당되죠. 프로큐어먼트. 물론 이걸 위해서도 또 프로큐어먼트가 필요하긴 해. 내가 스스로 제작할 장비도 맨 땅에서 만들 수 없고 철판이라도 사와야 되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일반적으로 프로큐어먼트 그러면 대부분이 그런 장비 사들이는 거고, 여기 보시면 파이프 밸브 피팅이 거의 20%쯤 되네. 예? 자체 제작이 30%. 이건 굉장히 자체 제작이 많은 거래. 예를 들면 뭐 보일러라든지 뭐 타워라든지, 예? 그 무슨 태우는 타워, 굴뚝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 실제 제작을 직접 합니다. 큰 것들, 쉽고 큰 것들 그런 걸 자체 제작을 합니다. 스트럭처럴 서포트, 인슐레이션, 페인트, 이렉션 인스톨레이션. 이거는 레이버 코스트를 따로 띄어냈네요. 레이버. 여기는 빌딩 레이버. 네, 레이버 두 개 합쳐놓고. 아까 엔지니어링 슈퍼비전 얘기했어요. 설계와 감리. 그래서 토탈을 100%고, 이것도 100%니까 이거의 100%면 이게 61%의 토탈이 되고, 네, 서브 토탈이네.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오더만, 상대적인 오더만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뭐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이제 비례식이죠. equipment cost가 스케일드 된 거죠. From similar equipment, different size, same exponent rule. 예? 그래서 이게 캐패시티나 또는 사이즈라고요. 아까 내가 23, 20, 내가 설계한 거는 23이 나왔는데 20짜리밖에 정보가 없어. 예, 코스트 값이. 그래서 스케일링을 하는 거다. 그래서 코스트는 사이즈에 캐패시티에 익스포넌트를 하는데 보통 블로어나 펌프나 컴프레서나 히트 익스체인저나 모터나 타워나 이런 것들은 이런 지수를 쓰면 대충 맞더라. 이 지수는 누가 만들어? 네? 실험식을 봤습니다. 네? 그냥 실험식을 봤습니다. 실험식? 실험식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그냥 규칙이 그냥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리그레션 어널리시스 우리 정영 교수님이 이 수업에서도 하시나요? 네? 정수업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통계 처리하는 거지, 통계 처리. 네? 통계 처리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 가지고 해봤더니 리그레션 이퀘이션으로 돌렸더니 저 n이 찾아지는 거지. 네. 아니면 그냥 간단히는 그냥 로그 차트에다가 점을 찍어요. 정보들을 점을 쫙 찍고 커브를 대충 그려. 점이 막 스캐터 됐지만 내가 눈으로 봐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거 로그 스케일로 해서 뽑아내는 거지. 그거를 이제 좀 더 정교하게 하면 리그레션 스태티스티컬 패키지를 돌려서 뭐 수학적으로 한다.
이거는 하여튼 어디서 왔냐면은 이런 뭐 핸드북, 아까 페리스 핸드북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이 앞에 있었어요. 여기. 거기서 지금 따온 정보다. 이런 수치를 쓰더라. 이런 정보에 대해서. 스케일 파라미터는 여기 들어가는 캐패시티 값이 파워다, 에어리아다, 볼륨이다, 플로우 레이트다. 그런 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다. 그러면, 그러니까 모터는 파워, 펌프는 펌프거든요. 펌프는 다 파워네. 히트 익스체인저는 에어리아를 여기다 집어넣는다. 에어리아 오브 A, 에어리아 오브 B. 그랬더니 B의 코스트, A의 코스트가 나오는데 지수는 0.5를 쓰더라. 그래서 아까 25짜리 23, 20 뭐 이렇게 써요. 다시 나왔네. 이퀴프먼트 코스트 똑같은 단계인데, 근데 요걸 설명하라고 요 그림을 넣었군요. 네. 자, 아까 콘트랙트가 이쯤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죠? 콘트랙트가 일어나면 프로큐어먼트를 하잖아요. 프로큐어먼트라는 그때 가서 벤더 견적을 받습니다. 벤더라는 건 내 펌프를 구매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내가 중국제 쓸 건가, 일제 쓸 건가, 뭐 미제 쓸 건가, 그 견적이죠. 아니면 한국 내에서도 뭐 누가 공급하는 회사가 서로 공급하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그것도 경쟁 입찰이에요. 또 다른 경쟁 입찰이야. 예. 그럼 내가 벤더 리스트 쫙 갖고 있다가 뭐 코테이션, 인비테이션, 그러니까 입찰 공고를 또 내는 거야. 자기도 했는데 나도 했지만 또 내. 예. 그래서 협력업체라는 게 이제 갑과 을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펌프를 구매하는데 거기도 스펙이 또 따라갑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근데 거기서 그걸 벤더라고 불러요. 그 이퀴프먼트 프로바이더죠. 이퀴프먼트 매니팩처러죠. 이퀴프먼트 매니팩처러, 이퀴프먼트 프로바이더가 벤더라고 부르는데 벤더 리스트를 쭉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같으면은 현대자동차가 그 협력업체 리스트를 쫙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요즘에는 어떻게 주냐면 별을 매겨. 협력업체에다 별을 줘. 호텔 가면 무궁화 있는 거 알아요? 호텔에 무궁화? 정문 옆에. 그래서 이건 4성급, 5성급 호텔이다. 이렇게. 그 레벨을 정해주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현대자동차가 협력업체한테 별을 주고 있어요, 요즘에. 그 별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어음 결제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음 결제 기준이 달라져. 3개월 후에 준다든지 1개월 주에 현금으로 준다든지 뭐 그러고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것도 많아요. 뭐 너 ERP 사서 CAD 소프트웨어를 해서 이 사람을 키워서 검사받아라. 그러면 내가 별 하나 더 주겠다. 그 이퀴프먼트 벤더 리스트를 가지고 이제 그 관리를 해요. 협력업체 관리를 해서 견적을 결국은 받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때 돼야지 정확한 값이 나오는 거지. 그것도 그때 결정나는 건 아니야. 왜냐면 계약을 맺어야지 결정되는 거지, 사실은. 가격이. 지금은 아직도 벤더 여러 군데서 미국, 일본, 한국, 중국에서 견적을 쭉 받아서 쫙 갖고 있는 거지. 똑같은 펌프에 대해서. 똑같은 펌프를 내가 23 PSI짜리 펌프 용량 얼마짜리를 100개 사는데 그 계약을 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은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게 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가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 에스티메이션이 정확해지는 거지. 그전에는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러프 에스티메이트 될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데이터베이스는 옛날 작년에 재작년 거니까 올해 거는 가격이 달라져 있죠. 질문하세요? 질문 안 해? 한 10분만 있다가 질문 시간을 가져야 되겠네. 이건 뭐냐. 그래서 요거는 실제 가격이 오는 거고, 그전에는 통계 처리를 하든지, 뭐, 아까 말한 그 이퀘이션을 쓰든지, 뭐, 그렇게 스케일 다운 할 수밖에 없다. 기존에 있는 정보. 근데 그 기존에 갖고 있는 정보가 정확할수록 내가 정확한 견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게 실력의 차이예요. 그게 실력의 차이입니다. 근데 그 실력에 꼭 돈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링 에스티메이션 정보가 더 중요하지, 사실은. 팩토리얼 에스티메이션, 그래서 purchase cost of the equipment에다가 추가해서 installation cost,
파이핑, 덕팅 코스트, 계정, 그러니까 이퀴프먼트에다가 전기, 시빌 엔지니어링, 파운데이션, 아까 파운데이션, 마운틴이라는 말 썼는데, 마운팅. 저기 그 육지에서는 파운데이션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토목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멘트로 단단하게 해놓고 거기다가 장비를 설치하는데, 배에서는 어차피 배 위에다 설치해야 되는 거니까 마운틴이라는 말을 쓰죠. 파운데이션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왜냐면 마운팅이 소프트 마운팅이 될 가능성이, 스프링 마운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스트럭처 앤 빌딩, 인슐레이션, 페인팅, 파이어프루핑. 그래서 프리리미너리 에스티메이트, 초기 견적을 위해서는 인스톨레이션 팩터라는 걸 또 쓴대. 그걸 랭 팩터라고 부르네. 그래서 인스톨레이션 코스트는 이퀴프먼트 퍼체이스 코스트에서 팩터를 하나 곱해준다. 뭐 10%로 될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고 장비마다 다르겠죠. 이퀴프먼트 코스트는 아까 그 익스포넌트 가지고 계산했어요. 그죠? 이퀴프먼트는 그래서 예상을 했는데 좀 더 정확한 정보는 벤더한테 받는 게 더 정확한 정보고, 근데 인스톨레이션 코스트는 그것도 또 예상을 해야 되는 거지. 해봐야 알지. 해보기 전에 모르는데 결국 그것도 에스티메이션을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에러가 많이 들어갈 여지가 많냐고. 특히 경험이 없으면. 인스톨레이션 팩터. 그래서 F를 아까 곱한다고 했는데 F를 얼마를 쓰면 좋으냐. 컴프레서는 2.5배를 해주네. 우와. 오, 다 1이 넘네? 이렇게 많이 드나?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퀴프먼트 코스트에 F를 곱하는데 그냥 4배, 4배를 한다? Lang originally proposed 3 installation factors. roughly 4.0. 그렇네.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뭐가 뭐 미싱된 것 같다. 좀 더 복잡한 방법, F를 만드는 좀 더 복잡한 방법은 컴포넌트 팩터라고 해서 좀 더 세분화하면 견적이 잘 나오지. 그 견적을 하는데 그냥 통짜로 그냥 아까 스케일 있는 정보를 스케일 팩터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브레이크 다운해서 컴포넌트 레벨에 각각을 에스티메이션 한 다음에 썸하면 좀 더 정확해지겠죠. 그 얘기입니다. 네. 자동차를 견적하는데, 집을 견적하는데 통짜로 내가 지난번에 저준 집하고 비슷하니까 8,500에서 9,000 정도 될 거야. 그건 통짜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아까 뭐 샹들리에는 뭐 이태리제로 해달라고 그러고 욕조는 뭐 미국제로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그거 따로따로 빼고 저번에 해서 한 거에서 그거 다 빼고 요번에 새로 해달라는 거 집어넣고 나머지는 똑같이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컴포넌트 베이스드로 한 거죠. 그래서 simplified approach to preliminary cost estimate 이런 논문도 있네. flow sheet to cost estimate 이런 논문도 있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컴포넌트로 나눈 인스톨레이션 팩터네요. F를 구하는 거는 목표인데 그 F를 쭉 쪼갰습니다. 파이핑 팩터, 머티리얼 팩터, 사이트 이렉션 팩터, 인스트루멘테이션 팩터, 일렉트리컬 팩터, 시빌 팩터, 스트럭처 빌딩 인스톨레이션 팩터. 아, 이렇게 다 합치니까 4점 되겠네. 네. 이런 게 다 포함됐군요. 그냥 이퀴프먼트에다가 팩터 한 인스톨레이션 팩터 그러니까 그렇게 all these factors except FM은 material cost. 그거는 installation complexity and equipment cost에 따라서 달라진다. plain carbon steel basis 됐다. 그러니까 뭐 인스톨레이션 팩터가 어디 설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어디 설치하느냐. 뭐 북극에다 하느냐, 아프리카에다 하느냐, 중국에 갔다 하느냐 다 달라질 거고. 그죠? 또 장비나 그 위치, 그 장비 안에서 위치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자, 이 페이지만 보고 이제 질문 시간 갖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코스트라는 걸 직접 비라고 했고, 인스톨드 이퀴프먼트 코스트. 그래서 이게 토탈 이게 뭐의 약자냐? TPC가
안 써있네. 인스톨레이션 관련된 인스톨레이션 팩터, 토탈 인스톨레이션 팩터니까, 토탈 인스톨레이션 팩터에 대한 값들이네요. 그래서 토탈 퍼체이스드 이퀴먼트 코스트, 인스톨레이션, 개전, 파이핑, 일렉트리컬, 빌딩, 야드 인프로먼트. 그래서 인스톨드 이퀴먼트 코스트, 그러니까 퍼체이스드 이퀴먼트 코스트가 있고 인스톨드 이퀴먼트 코스트가 있는데 그 차이점이 아까 팩터라고 했어. 그죠? 요거 인스톨드 이퀴먼트 코스트하고 퍼체이스드 이퀴먼트 코스트. 이거는 아까 그 익스포넌트 가지고 스케일링해서 구한 거고, 이제 요 팩터에 대한 얘기를 쭉 여기까지 한 겁니다.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단순한 방법, 좀 더 복잡한 방법, 그것들의 구성도 이런 것들을 보죠. 자, 질문해 보세요. 그 뒤에도 좋고 뭐 앞에도 좋고. 실질적으로 이 그냥 일반 오프쇼어하고 온쇼어를 비교했을 때 이 팩터들이 어느 쪽이 더 높을까요? 배 위에다가 하는 게 훨씬 당연히 높지 않겠어요? 같은 장소라면. 근데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는 하죠. 그러니까 수출하는 건데, 수출하는 거를 UAE에다가 수출하는데, UAE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수출하는데, 원자력 발전소 거기서 짓고 있어 지금.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다 만들어서 갖다 주자. 갖다 주는 방법이 이제 뭐 좀 쉽진 않겠지만, 그게 이제 모듈 공법이라는 걸 쓰는 건데, 모듈 공법. 그렇게 하면 더 싸게 먹힌다. 그거는 이제 거꾸로 다른 얘기지만, 일반적으로 같은 사이트에서 원시어냐 오프쇼어냐 그러면 당연히 원시어가 쉽겠지. 질문을 안 할게요. 내가 이름을 불러줄까? 무조건 해야 돼, 질문을. 질문 시간. 네. 이거 익스포넨트 포 이퀴먼트에서 이제 지수 이거 상승하고 이렇게 익스포넨트 비교한다고 하는데 네.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다 딱 들어맞을 것 같진 않은데 이거보다 발전된 형태의 그런 이스티메이트 식은 없나요? 그게 요 다음 거 있는 거 요거잖아. 요 지수는 또 다른 얘기. 지수는 여기서는 이거밖에 안 소개를 안 했는데, 이것도 이제 그 리그레션 정보가 많으면 리그레션 이퀘이션을 장비마다 만들어주면 좋죠. 캐패시티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펌프는 펌프다 그러면 펌프의 이 펌프 가격을, 여기 용량, 펌프는 아까 파워라고 그랬어요? 네, 파워. 여기 코스트. 이퀴먼트 코스트지. 퍼체이스 코스트. 그 옛날에 갖고 있는 정보가 뭐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꺾일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이런 정보들이 있더라. 여기다 하나 있고, 여기다 하나 있고. 이렇게 찍어지더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한 스텝 그 점프가 있기 때문에 컨티뉴어스 하진 않아요. 근데 초기에는 컨티뉴어스하게 그냥 계산합니다. 나 막판에 조금 더 진행되면 그때 가서는 이제 점프를 고려해야 되는데, 아주 초기에는. 그래서 이 이퀘이션을 만들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건 정황 없을 때 이렇게 하는 거지. 퍼블리케이션에서 찾은 거, 나 하나도 정보가 없을 때. 내가 이미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지. 그 정보가 좀 몇 개 되면, 커버를 그릴 만큼 갖고 있으면, 이걸 하나 이퀘이션을 만들면 좋지. 좀 더 정확하겠지. 더 많으면, 아까 리그레션 이퀘이션 돌려서 조금 더 정밀한 이퀘이션 찾으면 좋고. 근데 이제 대개는 이게 이제 그 이퀘이션 타입을
어떻게 저 이게 익스포넨셜 로그 스케일이냐 그냥 폴리노미얼 뭐 x 자승에 비례하는지 익스포넨셜의 로그의 스케일에 비례하는지 먼저 그 형태를 찾는 거가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는 대충 오랜 경험의 사람들이 되게 찾아서 퍼블리케이션 돼 있어요. 이퀘이션 형태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지수값하고 앞에 붙는 스케일 팩터하고 이런 값들은 비밀이지 되게 비밀이야. 그래서 이제 정한되면 이제 하나씩 정보 나온 거 이런 거 갖고 하고 내가 정보가 있으면 이렇게 갖고선 이퀘이션을 만들어 갖고 있으면 좋죠. 자, 한 명 정도만 더 질문하고 넘어가지. 네. EPC 사이클에서 보면은 EPC 사이클 아까 처음 해본 거. 네. 그 어큐러시가 응? 어큐러시가 어큐러시? 이거 얘기 아니 이거 얘기하는 거야? 네. 그 부품 구매할 때 더 확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뭐 할 때부터? 프로큐어먼트. 예. 예. 그건 확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그럼 네. 그 전에는 네. 그 부품 가격들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을 못하는 건가? 못하죠. 예측을 하려고 하긴 하지만 어차피 예측이지. 구매에 들어가면 예측이 아니라 그는 이제 정확한 가격이 되는 거죠. 구매를 하니까. 그냥 펌프 값이. 예? 설계할 때부터 네. 그냥 벤더한테 지금 네. 뭐 지금 이거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냥 얼마나 주고 맞아요. 네. 그렇게도 해요. 이제 우선은 배로 치면 엔진 같은 거는 비행기도 엔진. 비행기가요, A308, 308, 에어버스 308 제일 큰 거. 그거 가격이 엔진 값이 3분의 1이래. 그 다음에 껍데기 쇠값, 이 동체를 뭐라고 하지? 영어로 뭐라고 하지? 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다른 용어가 있는데. fuel CG. 그게 3분의 1이고, 나머지 인테리어하고 그 전자장비들, 그게 또 3분의 1이래. 그러면 그 3분의 1이 되는 엔진을 롤스로이스 뭐 이런 데, 프라트 휘트니 이런 데서 막 구매하는데, 그거는 주문도 오래 걸려요. 생산까지. 그래서 그런 걸 롱 리드 아이템이라고 그러는데, 롱 리드 아이템. 미리 사야 되는 거. 그런 거는 오히려 선주가 정할 경우도 많아. 그러니까 계약을 하기 전에 선주가 나 샹들리에 이태리에 그 샹들리에 줘주세요. 그런 식으로 엔진은 무슨 엔진 써주세요. 그러면 그때 이미 구매 계약이 이미 견적에 다 들어갈 수 있지. 그렇지만 나머지 무슨 뭐 밸브 피팅, 펌프 뭐 이런 작은 것들은 그건 그때는 안 하죠. 그건 시간도 없고 돈 그만큼 투입할 인원도 없고. 네. 왜냐면 그것까지 가려면 설계가 많이 펌프가 100개 필요한지 101개 필요한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야 그때. 네. 그래서 대충 하는 거지. 네. 조선해양하고 이제 온쇼하는 건설 엔지니어링사하고 이제 컨셉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엔지니어사 같은 경우는 NTP 전에 LNTP라고 써서 설계 NTP라고 그 준공을 하고 나서 준공 시작하고 나서 난 모르는 단어인데 뭐 무슨 TP? 그러니까 그 설계를 정확하게 사인을 하기 전에 뭐라고 시작할까? LNTP LNTP? 네. 또 LNTP하고 NTP NTP? 난 모르는 단어. LNTP? 뭐의 약자예요? 몰라 무슨 약자인지. 이게 지금 좀 가물가물하고 네. 근데 하여튼 이렇게 근데 계약이 언제쯤 일어나? 여기 사인 하기 전에 여기 계약이라고? 네, 설계 사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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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을 네. NTP 계약형을 바로 시작을 하면은 그 최종 키를 그러니까 이 최종 끝나는 기간 내에 다 완수를 못하니까 그 발주처에서 엔지니어링이나 다른 기간을 먼저 사인 전에 구두로를 한다. 구두로 계약을 맺어서 법적인 효용은 없죠. 근데 이제 수주한 업체는 그 발주처를 믿고 먼저 돈을 받아서 수행을 하는 기간이 있는데 LNTP 같은 기간이 있는데 고고쇼나 뭐 조선 같은 경우에도 구두로 먼저 선주 측에서 계약 받아서 먼저 계약을 하고 프로큐어먼트도 먼저 시행하고 그래서 총 기간을
줄이는 그런 기간이 따로 있는지 그냥 그게 궁금해서. 그거는 뭐 어디나 할 수 있는데 그게 리스크가 따르는 거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도망가 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끼리 할 수 있는 거지 그거는. 근데 그걸 많이 해보고 거래가 이미 진행 중인 것도 많고 앞으로 많을 거고 예? 그리고 오랫동안 해본 거래처면은 믿고 할 수 있는 거지. 그 정도 리스크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이거를 예. 그 건설 쪽은 항상 가지고 있는 건가? 이렇게 돈 주고 그게 항상 계속 이렇게 해온 터라 먼저 구두로 대고 항상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꼭 건설 아니더라도 어느 장사든지 마찬가지야. 어느 장사든지 내 집 짓는데 건설업자랑 얘기하는 걸 똑같은 얘기야. 나랑 친한 친구면은 야 이거 산델리부터 먼저 주문해. 그거 주문하면 석 달 걸린다더라. 6개월 걸린다더라. 어? 아니 내가 돈 미리 주든지 아니면 뭘 어물 써주고 약속을 할게 뭐 그런 비슷한 거예요. 예. 근데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예? 상황이라는 건 모르는 거야. 예.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랬을 땐 어떻게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책임질 거냐, 누가 책임질 거냐,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거냐, 그것 때문에 계약을 맺는 거죠. 근데 이미 뭐 맨날 1년에 뭐 그 사람하고 거래가 뭐 1년에 1조씩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계속 10년 동안 일어났다. 그러면 그 정도는 또 예상을 하고 그러면 한 1,000억 정도 바운다리 안에서는 내가 그냥 미리 외상으로 해줄 수도 있는 거지. 그거는 꼭 무슨 뭐 해양 플랜트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라 리스크하고 계약하고 관계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질문 넘어가 볼까 그러면? 여기까지 했죠 아까? 그래서 머티리얼 코스트 팩터 아까 나왔던 거의 일부분을 다시 좀 자세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 FM 머티리얼 코스트 팩터 요거 머티리얼 코스트 팩터 그거를 좀 더 자세히 보면 플레인 단순 철판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일로 잡았을 때 나머지를 거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쓴 거다 그런 뜻이죠. 스틸이 당연히 1이고 알루미늄 브론즈, 캐스트 스틸, 스테인리스 스틸, 하스텔로이시 이건 뭔지 모르겠다. 모넬, 니켈 이거 두 개는 모르겠다. 비싸네 그거. 이렇게 재료에 따라서 그죠? 머티리얼 재료에 따라서 가격이 만큼 높아지더라. 이것도 얼마나 러프합니까, 그죠? 굉장히 러프한 값이. 그래도 뭐 할 수 없어요. 이런 정보가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는,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이 텀 프로젝트 하려면 이런 거 쓰는 수밖에 없는 거죠. 로케이션 팩터. 그래서 로케이션 팩터는 로컬 코스트 오브 레이버. 세금, 듀티가 세금입니다. Fabrication, Installation, Infrastructure. UAE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짓는데 인건비가 UAE가 비싸대. 비싸대. 인도 레이버를 데려다 쓰긴 하지만 그래도 비싸대. 세금 모르겠는데 세금 없대. 그렇게 합시다. 연세. Fabrication, Installation, Infrastructure. 항구가 형편없어. 옛날에 제세산업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중동에 막 수출붐이 일어났을 때 한 30년 전 얘기인가?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인가? 그런데 중동 오일 달러가 막 생겨갖고 거기서 막 지금 그 UAE 지금 엄청나게 건설 많이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게 한 그때 또 있었어요. 그래갖고 수출을 하는데 그 제세산업이라는 데가 재미난 게 수출을 했는데 문제가 하역이 안 돼. 마냥 기다리니까 항구에서 너무 한꺼번에 항구는 형편없는데 수입을 엄청나게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돈은 막 넘쳐나고 그래서 제세산업이라는 데서 아이디어를 내갖고 헬리콥터를 빌렸어. 헬리콥터 갖고 하역을 했어. 근데도 돈이 남았대. 그게
인스톨레이션 인프라스트럭처 코스트, 로딩 팩터, 로컬 로케이션 팩터. 시간, 아까 시간 때문에 그랬다고요. 아까 배로 짐 보냈으니까 제설산업은 사실은 계약은 다 맺은 거예요. 가격에 대해서. 그 운반 비용은. 네. 근데 시간이 한없이 걸리는 거죠. 한 달, 두 달 걸리면 끝내야지, 뭐, 딜리버리가 돼야지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하역, 운송 비용은 계약을 해서 운송회사가 뭐 석 달 걸려도 그 비용에 할 수 없이 내야 돼. 물론 그런 리스크를 감안해서 좀 비싸게 불렀겠지만, 네. 그렇지만 제사산업 입장에서 마지막 대금을 못 받는데, 네. UAE에 원전 건설하는데 원전 건설이 끝나야지 최종적으로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석 달을 더 기다리라고 그러면 안 되지. 하나만 딜리버리 하면 되는데. 그 헬리콥터 투입해서 딱 해갖고 완성시키는 게 훨씬 유리한 거지.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타임도 더 중요하다. Trending closer to 글로벌라이제이션 때문에 로케이션 팩터가 점점 낮춰지고 있다. 네. 옛날에는 차이가 컸는데 요즘엔 점점 세계가 닮아가서 균일해지고 있다. 저개발국과 개발국 사이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USGC, 걸프 코스트, NW는 어디냐? 노스 웨스트, 이스트 코스트인가? 네. 여기 있네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의 리전의 로케이션 팩터를 걸프 코스트를 1.6. 거의 기준 삼았어요. 아까 여기 걸프 코스트, 걸프만을 M으로 했네. 걸프 코스트. 한국말을 내가 영어로 썼구나. 걸프 코스트가 여기 있는데 걸프 코스트가 중심이에요. 네, 기준이 돼. 여기가 모든 비즈니스가 제일 많이 일어났었고 휴스턴이 저기 있고 모든 메인 오피스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스트 코스트라는 게 여기 동부 해안, 웨스트 코스트, 미드 웨스트는 여기 미드 웨스트, 오데오에 있는 데가 미드 웨스트입니다. 미국은 온타리오, 포트 맥머리 어딘지 다 모르겠어요. 온타리오가 아마 이쯤 어디 온타리오. 여기는 뭐든지 모르겠어요. 멕시코, 브라질, 차이나, 재팬, 코리아는 없네. 어디가 제일 높냐? 러시아, 재팬. 인덱스. 이거는 이제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 써놓은 겁니다. 언제인 뉴스 레코드, 컨스트럭션 인덱스, 케미컬 엔지니어링 플랜트 코스트 인덱스, 이퀴먼트 코스트 인덱스, 컨스트럭션 인덱스 이런 뭐 오일 앤 게스 저널에 매달 퍼블리케이션이 있는 거죠. 그 정보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거죠. 회사들도 쓰겠지. 그렇지만 회사들은 스스로 갖고 있는 정보를 더 선호하겠죠. 그래서 인덱스가 이게 뭐 저 코스피 인덱스랑 마찬가지냐 지수. 코스피가 뭐 어저께 장중 2,000을 넘어섰다며. 이 사람들 돈에 관심이 많네. 코스닥은 550을 넘었고. 그게 지수예요, 인덱스. 1990년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올라갔구나. 계속 내려갈 때도 있었네, 그지? 이렇게. 그렇지만 계속 많이 올라갔네, 최근에 들어서. 케미컬 엔지니어링 플랜트 코스트 인덱스가 푹 떨어진 게 아마 리만 브라더스 그 쇼크 때인 것 같다. 2007년. 네? 2007년, 2008년. 아까 여기 써 있었죠. 이 스케일업 이퀴프먼트 코스트에 여기 아까 지수, 캐패시티 지수 똑같은 식이에요. 다르게 썼지만. 그 다음에 이건 지수를 베이스 연도별로 다르게 한 거지. 연도별에 대한 스케일도 또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토탈 인스톨드 코스트는 인스톨레이션 팩터, 퍼체스 이퀴먼트 코스트. 이게 TPC가 퍼체스 이퀴먼트 코스트구나. 아까 나왔던 TPC가. 이거 봅시다. Commonly used cost index over past 15년 동안 넬슨 페라리 리파이너리 컨스트럭션 인덱스, 마샬 스위프트 프로세스 인덱스 인덱스, 엔진 뉴스 레코드 컨스트럭션.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됐느냐 그동안에.
물가가 어떻게 올랐냐. 내가 갖고 있는 정보는 2000년 거, 내가 한번 접었어. 집을 접었어. 2000년에. 예? 그때 그 가격이 요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거가 10만 원이야. 올해 줘달라고 그러면 얼마큼 더 올리면 될까? 예. 그러는데 쓰는 거죠. 예? 왜냐하면 내가 아직 사기 전에는 모르거든. 견적 받아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들은 견적을 미리 받아봅니다. 예, 미리. 큰 것들은. 큰 아이템은. 근데 조그만 것들까지 다 해보면 좋은데 할 시간이 없는 거지. 사람도 없고. 예. 캐시 플로우 for a new project. 그러니까 이때마다 돈이 들어오는 거죠, 사실. 예?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들어와서 이렇게 꾸준히 들어오진 않는데 이렇게 스텝 펑션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됐다. 스텝 펑션이 아니네. 처음엔 돈을 많이 쓰죠. 그래서 마이너스 캐시플로우가 되는 거예요. 캐시플로우라는 게 내 통장 잔고야. 내 통장 잔고 쉽게 얘기하면. 예? 건설업자 통장 잔고야. 돈 없는 사람들은 먼저 선수금 받고 시작하지. 돈 많은 사람들은 선수금 안 받고 내 돈 갖고 먼저 시작해.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 예? 아파트 사는데 완성한 다음에 분양하는 데도 있어. 그러면 사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죠.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시작할 때 돈 내고 중간에 중도금 내고 예, 분양금을 나눠서 내는데 미리 내는 거야 사실은. 우리나라 건설시장은 그래요. 아파트 건설시장이. 건설업자는요. 광고만 잘 때리면 돈 미리 다 걷어서 그 돈으로 집 쫙 져갖고 차액만 띄면 되니까 돈 하나도 없이도 할 수 있어.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예. 그런 시장이 형성돼 있지만 선진국은 안 그래요. 자동차로 있잖아. 자동차 다 만든 다음에 팔지. 예? 근데 건설이 웃겨. 미리 받아서 집 져줘. 조선은 어떨까? 해양 플랜트는 어떨까? 다 다르지만 사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후불 하길 좋아하지. 예? 할부금융도 후불 무이자 할부 30개월 제일 좋아하잖아. 예. 그런 똑같은 거예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에 이기려면 선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면 그만큼 재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3조짜리 FPSO 다 줘줄게. 그럼 나중에 돈 줘. 그러면 제일 좋아하겠지. 그럴 리는 없죠. 그럴 리는 없죠. 전소들 어떡하냐? 융자 받습니다. 은행에서 융자 받습니다. 계약, 그 정주영 씨나 거북선 가지고서는 계약단 했다는 거, 그 스토리 보면은 융자도 받아요, 그걸로. 계약서 가지고 융자 받았어. 융자도 해외은행에서 받았어. 바클레이라는 은행에서. 네. 국내 은행이 워낙 돈이 없어. 네. 그렇게 해서 짓는데 결국은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이자 내야죠. 네, 빌리면 이자 내야지. 내 돈이라도 이자 안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도 코스트입니다. 네, 내 돈도 사실 은행에 맡겨놓으면 이자 떨어지는 건데 그걸 미리 썼으니까 그만큼 금융 코스트가 들어가는 거죠. 계산에 다 넣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갖고 나중에 이렇게 해서 하여튼 돈이 남는 거네. 네, 아주 좋은 장사네, 이거는. 뭐 복잡한 용어들이 있는데, 네, 질문 하나만 넘어가고. 에스티메이션이 또 나왔어, 왜? 다시. 로케이션 코스트, 머티리얼 코스트, 커런시, 이게 환율, 타임, 베이시스, 아까 다 얘기했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키코 얘기했나? 지난번에 키코 여기서 안 했나? 딴 데서 했나? 키코. 그 환율보험공사인가? 환율보험공사. 키코 때문에 망한 회사들도 있는데요. 키코라고 하니까 IMF 때요. IMF 때 여러분들이 태어나 있었나? IMF 때가 1997년인가? 98년. 네? 그죠? 그때 환율이 1달러에 800원이었었는데 IMF 전에는 IMF 되자마자 한 달 있다가 2,000원이 됐어. 환율이 2,000원이 됐어. 지금은 얼마야? 1,150원. 그 환율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했지.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집이 10억짜리 집인데 달러로 3분의 1로 떨어졌으니까.
근데 뭐 한국에서만 놀던 사람들은 별 큰 차이 없었어. 수출하는 사람, 수입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조선소는요 그때 무지하게 좋았어. 조선소는 계약을 달러로 해놨거든. 예? 1억 불짜리 계약을 해놨는데 1억 불 돈을 딱 받았어. 원화로 바꿨더니 3배가 뛰는 거야. 나는 견적 낼 때 내가 월급 주는 건 다 원화로 주죠. 물건도 대부분 다 물론 수입하는 것도 있지만 결제를 원화로 한 반 이상 한다고. 그죠? 근데 달러로 1억 불 받았더니 그게 3배가 돼버렸으면 2배가 남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조선소들은 조용히 있었지만 IMF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 죽어서 다 망했다 그러는데 조선소들은 아주 그냥 조용히 그냥 웃고 있었어. 보너스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그 수출 위주 산업이 그때는 좋았고 수입하는 산업들은 다 망했죠. 물가가 3배가 올라버렸으니까. 콜라 사왔는데 콜라는 수입 안 하나? 뭘 수입했나? 오일 수입했는데 똑같은 오일인데 환율 때문에 3배로 뛰었어. 그러면 3배로 비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니야. 3배로 올려보세요. 누가 사나? 안 사지. 오렌지 수입했는데 3배로 올리면 오렌지 안 사 먹고 참외 사 먹지. 그 오렌지 수입학자 다 망하는 거지. 그렇게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정부가 이제 그걸 겪고 나서 그 보험회사를 만들었어. 보험공사라고. 환율 무슨 이름이 복잡해. 키코라고 그러는데 그 환차손을 보험을 드는 거야. 그런데 드는 게 유리한가 안 드는 게 유리한가? 그건 저 선물 지수랑 비슷해. 요 차에 요만큼 내부는 손해를 안 도와주고 그거 차보다 넘어가면 돈을 내주는 건데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 보장된 액수보다 더 올라가 버리면 이익을 못 볼 수도 있고 손해 볼 땐 당연히 보험해 주니까. 근데 뭐 그것 때문에 막 기업들이 그것 때문에 망했다. 뭐 그 제도를 잘못 만들어서 은행은 전혀 손해 안 보게 만들어 놓고 자기네만 손해 보게 만들어서 다 망했다. 그런 일이 있었지. 그래서 뉴 코스트 데이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자산입니다. 비밀이고. 그래서 견적받은 거. 견적을 비밀로 해요, 다. 네? 대우랑 삼성이랑 서로 경쟁사끼리 자기 견적 낸 거 비밀로 해. 근데 알려지는 이유가 이게 뭐 펄체이스 하면서 알려지는 거지. 아까 내가 엔진 구매했는데 신문에 나. 그거는 1억 불에 샀대더라. 엔진을 신문에 나요. 왜냐면 그 공급하는 회사는 또 그게 자랑거리니까. 뭐 그런 정보들이 들어오는데 가능하면 비밀로 하죠. 근데 갑이 되면 여러 군데서 견적을 받잖아. 경쟁 입찰이니까. 그 신선한 정보들이 들어오는 거 저절로 생기는 거죠. 네? 근데 그걸 안 하면, 프로큐어먼트를 안 하면, 아까 EPC 계약한다고 그랬는데 EPC 계약을 내가 직접 안 하면 테크닉에 해버리면 그 정보가 다 테크닉에 가는 거예요. 현대는, 대우, 삼성은 그냥 주는 물건 설치만 해주는 거야. 나중에 피드 설계를 할 수가 없어. 정보가 없는데 견적을 어떻게 내? 그런데 일단 붙어보자 해갖고 견적 냈다가 지금 손해보고 있는 중이지. 이 러닝 코스트라고 부릅니다. 러닝 코스트. 이번에 깨지고 나면 그 하면서 쌓였던 정보를 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훨씬 정확한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뉴 코스트 데이터 그렇고요. 커머셜 소프트웨어 툴 쓰기도 하고. 근데 그 소프트웨어 안에도 당연히 가정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숨겨진 가정들이 있다. 그것 때문에 많이 틀릴 수 있다. 결국은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이 데이터. 이거에 의해서 소프트웨어도 정확도가 달라져요. 예? 프로그램 돌리는데 인풋 데이터를 잘못 넣으면 아웃풋 데이터가 엉터리 답이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이것도 소프트웨어니까. 벤더 데이터를 사용하지 말라? 자세해질 때까지는 unanticipated cost. 그러니까 뭐 캐패시티 계산이 틀려지는 거죠. 처음에는 20인 줄 알고 계산해갖고 벤더 프라이스를 가져다가 견적을 냈는데 상세 설계해봤더니 23이어야 되더라. 캐패시티가. 근데 23짜리 놓고 25짜리 사야 되더라. 25짜리 샀더니 가격이 50%가 뛰었다. 그럼 그만큼 손해보는 거죠. 견적은
아까 이 견적이 벤더 데이터를 설계가 자세해지기 전에 벤더 데이터를 그냥 견적에 써버렸더니 이런 차이가 났다. 이거 당연한 얘기지만 거기까지가 아마 오늘 슬라이드였던 것 같고 아니나 이것도 이거 내가 추가로 넣은 거다. 캐시플로우 때문에 이거는 현재 가치라는 걸 현재 가치. 현재 가치는 그러니까 10년 뒤에 40불 하고 현재 30불하고 어느 거 가질래? 어느 거 가질 거야? 10년 뒤에 40불 가질래? 지금 30불 가질래? 응? 지금 30불이나? 왜? 현재가 더 중요해. 웃어 쓰고 보자. 30불 저금하면 10년 뒤에 40불이 되나? 10년 뒤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럼 이게 100불이면 어떡할 거야? 100불. 장사야. 지금 이거 장난이 아니고 내가 장사하는 거라고 생각해보세요. 장사. 지금 30불 받을래? 완공된 다음에 100불 받을래? 그러면.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융자를 받을 수 있어야지. 그죠? 은행에서 뭐 원가가 30불쯤 되나 보지. 그지? 30불 정도 융자 받아서 이자 내고도 100불 받으면 훨씬 이익 보니까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 계산에 이자율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중국 이자율하고 한국 이자율하고 일본 이자율하고 미국 이자율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일본 이자가 낮아서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금융회사를 해요. 일본에서 돈 빌려다가 1% 이자로 빌려다가 한국에 와서 3% 빌려주면 3% 받아. 5% 받기도 하고. 요즘에 뭐 캐시앤러시 뭐 이런 거 다 일본 돈이래. 40%까지 받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공짜로 버는 돈 아니야? 1% 빌려다가 40% 받으면. 앉아서 번 공짜 김선달이지. 그게 중요하다고 금리 차이가.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계산이 복잡하진 않아요. 정기예금, 정기적금이랑 똑같아. 복리 계산하는 거 중학교 때 다 배우지 않았나? 근데 그게 모든 데 다 쓰이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엔지니어링 이코노믹스의 핵심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뭐 따지는 게 조금씩 아까 인스톨드 코스트, 무슨 퍼체스트 코스트, 무슨 로컬 팩터 이런 게 나오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싱글 인베스먼트, 싱글 페이먼트. 페이먼트. 퓨처 코스트. 이거는 정기 예금이네, 정기 예금. 정기 예금을 내가 이만큼 넣고 10년 뒤에 얼마 받느냐. 복리 계산하죠, 복리 계산. 이렇게 하죠, 복리 계산. 이거지, 이자율. 그죠? 이자율. I가 이자율이고, 이게 10년이야, 10년. 그걸 우리가 복리라고 합니다. 컴파운드 인트레스트. 그래서 컴파운드 어마운트 팩터라는 거를 요걸 CA라고 부르지. CA라고. 표시할 때. CA 1 플러스 I 이렇게. Present Worth Factor라는 게 현재 가치가 뭐냐? 현재 가치. 100만 원 아까 100만 원, 30만 원. 1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야?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오늘 정기예금하면 10년 뒤에 100만 원 받을 수 있어. 그랑 똑같은 얘기죠. 거꾸로 계산하면 돼. 프레젠트 워스 현재 가치는. 그 금리만 얼마 계산할 수 있어요. 요거 식으로 해갖고 나누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요게 100만 원이고 금리가 지금 3%고 10년이고 다 있잖아. 계산만 하면 이거 딱 나오는 거야. 내가 오늘 적금을 72만 원을 넣었더니 10년 뒤에 100만 원이 되더라. 요 앞에 거는 정기 적금이에요. 정기 적금. 한 달에 10만 원씩 쫙 10년을 부었더니 1년에 10만 원씩인가? 그랬더니 10년 뒤에 40만 원을 이거 틀렸네. 이렇게 하면 안 되네. 10이 아니겠네. 이건 그야말로 한 200만 원쯤 돼야 되겠네. 틀린 차트가 나왔어. 고쳐야 되겠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지금 30만 원 받을래? 10년 있다 40만 원 받을래?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30만 원 받겠다고 할 거야. 예. 그거 당연히 그게 더 유리하니까. 예, 유리하니까. 왜 유리해? 계산해 봐야죠. 그래서 퓨처머니는 디스카운트를 해줘야 됩니다. 예? 디스카운트. 그래서 실제로 돈을 내가 1년에 10만 불에서 5만 불이면 이걸 2만 5천 불인가 보다지. 2만 5천 불씩 계속 수입이 들어옵니다. 고정적으로. 계속. 적금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적금. 1년치 적금. 한 달씩 내는 거. 2만 5천 원씩 계속 수입이 들어온다고 할 수도 있고, 적금을 낸다고 할 수도 있고. 근데 10년 뒤에 2만 5천 원 내는 거하고, 지금 2만 5천 원 내는 거하고 다르다. 그래서 실제 가치는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시켜야 된다. 각각에 대해서 이거를 10년치 다 디스카운트 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주택융자 받으면은 돈을 똑같이 내죠. 그래서 주택융자 할부금이라는 거는 똑같이 계속 냅니다. 30년 동안, 20년 동안. 5만 원씩, 5만 원씩 계속 내는데, 한 10년 냈는데도 원금이 거의 안 없어져 있어. 네? 그런 경험 여러분들 안 해봤겠구나. 그것 때문에 그래요. 현재 가치가. 이거 시간이 다 됐네. 질문할 시간이 없네. 궁금한 거 있으면 빨리 하세요. 네? 자, 이거는 이제 돈이 들어올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애니얼 레비뉴라는 게 총수입. 연봉이라고 생각이 되고, 회사로 보면은 총매출. 네, 총매출. 사람으로 칩시다. 총수입. 연봉. 애니얼 오퍼레이팅 코스트. 생활비. 교통비. 주거비. 다 그 오퍼레이팅 코스트지. 나 살아가는데. 디프리에이션. 감가상각 할 게 뭐가 있나? 차 감가상각 해줘야지. 예? 3천만 원 주고 샀는데 10년 타다가 팔면 한 200만 원 받을까? 예. 그럼 3천만 원에 200만 원을 쓰는 거지, 내가. 사실은. 없어지고 있는 거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 사업하는 사람 그걸 따져줘야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라는 걸 그게 차익입니다. 내가 3천만 원 주고 차를 샀는데 2,200만 원밖에 못 받으면 2,800만 원을 10년 동안 까먹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균일하게 하면 안 되지. 균일하게 하면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단순화시켜서 균일하게 합니다. 그러면 세금 낼 수 있는 수입입니다. 이거 텍스 베이스. 여러분들 근로소득 원천징수 받아봤어요? 받아본 사람? 연말정산 해본 사람? 학생들도 뭐 할 텐데. 그래갖고 세금 환급 받지 않아? 받았잖아. 그 연말정산 한 거지. 에? 세금 받은 것만 생각, 돌려받은 것만 생각해. 다 해봤지? 네, 다 해본 거예요. 그러면 과세소득이라는 게 이거예요. 과세소득이라는 게 과세 대상 수입이에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 디프레이션은 애니얼 오퍼레이팅 코스트하고 생활비하고 감가상각비는 빼줘, 세금에서. 그 최소 유지비는 빼주고 진짜 남은 진짜 번 돈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 그런 얘기지. 이거는 뭐야? 캐시플로우 애프터 텍스. 여기 세금을 이만큼 띄었으니까 당연히 캐시플로우, 돈이 이만큼 들어온 거죠. 이거는 그때 썼기 때문에 총 수입에서 이만큼은 매달 나갔기 때문에 이만큼 수입이 없는 거지. 캐시플로우, 들어온 돈이 없는 거지. 왜냐면 한 달에 10만 원 벌어서 오퍼레이팅 코스트 5만 원씩 나갔다 그러면 어차피 5만 원밖에 못 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캐시플로우로 안 들어왔다고. 그때 나가버렸기 때문에. 캐시플로우 비포 텍스. 당연한 거네. 쉽네. 프로핏 애프터 텍스. 요게 중요하네. 요게 실제 남은 돈이지. 개인으로 치면 요게 저금할 수 있는 돈이지. 저금할 수 있는 돈이야. 그지? 그게 클수록 좋지. 어저께 보니까 SK 회장이 300억 연봉 받았다며. 그 사람은 한
한 250억 저금할 수 있지 않을까? 애니얼 오퍼레이팅 코스트 뭐 비싼 밥 사 먹겠지, 그지? 호텔도 막 특급 호텔 타고 비행기도 뭐 퍼스트 클래스만 타고 그러니까 디프리시에이션 차도 고급차 타고 뭐 집은 디프리시에이션을 안 하지 요즘 우리나라는 거의. 오히려 요즘에 집값이 내려간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겠네. 옛날에 집값이 오른다고 무조건 살았잖아. 이거 디프레션 안 할 거고. 세금이 많겠구나. 세금이 좀 많겠네. 300억 신고하면 세금이 한 100억은 나올 것 같은데 30% 우리나라가 거의 되지. 유럽은 50%예요. 근데 300억에 30%는 아니구나. 이제 저 빼주는 거 빼고 그거에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에 요거에 30%지. 우리나라가 아마 최대 세금률이 35%인가 뭐 30% 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유럽은 50%가 넘어요. 그래서 그 왜 테니스 스타 뭐 이런 사람들이 나라로 옮겨버리지. 세금 때문에 도망가죠. 캐피탈 익스펜디처, 오퍼레이팅 익스펜디처. 아스펜 이크로스네 소프트웨어. 이걸 내가 설명을 할 시간이 없네요. 안 할 거야. 질문하세요. 질문 하나만 하고 끝내지. 누가 할까? 아는 사람 해봐. 여성 두 분만 하는 것 같다. 어째? 남자도 한 명 안 했나? 하여튼 아는 사람이 한 명 해봐. 질문. 뭐든지. 질문이 제일 많은 사람이 질문 안 해. 왜? 모르는 게 제일 많을 텐데. 이 부분은 좀 어려울 건데 네. 이 소프트웨어 쓰면 여기 있는 사이트, 프로젝트 사이클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뭐 어디서든지 쓸 수 있죠. 프로젝트 사이클이라는 거 맨 앞에 있는 거? 네. 네.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 거 다 에스티메이션이 필요해요. 다 에스티메이션이 필요해요. 그래서 에스티메이션 오더가 틀린 거지. 그때마다 에스티메이션이 나오는데 할 때마다 에스티메이션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때 나왔는데 그만큼 에러가 크다는 거지. 왜 에러가 크냐?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고 소프트웨어는 같은 소프트웨어를 쓰는데 데이터를 못 넣어주고 틀린 정보를 넣어주기 때문에 틀린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에러가 40% 50%까지 가는 거지. 근데 설계를 한번 더 자세하게 하고 나면 더 정보가 많아지기 때문에 더 자세한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티메이션은 매 사이클마다 합니다. 매번 지금 4번 5번 하는 거야. 견적을 하는 거야. 코스트 에스티메이션 하는데 그때 소프트웨어를 매번 쓸 수 있고 입력 데이터가 문제고. 끝. 네, 수고했습니다. 프로젝트는 뭐 얘기를 아예 못했는데 이메일로 나중에 하기로 했지. 예. 네. 했는데